끝에 충북도 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회복 지원금 예산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북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2개 중 11개가 이미 가동 중인데 앞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면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재활용 의류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제품을 조사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생 교육회복 지원금 관련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맞물리면서 변수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심사에 앞서 김병우 교육감과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우회 지원하는 게 어떠냐며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청과 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요구하는 건데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3차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선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적립금인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을 1,600억 원 넘게 쌓아놓을 정도로 예산이 풍족한 교육청이 원칙론을 내세우며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정화 기금이 대폭 상승했어요. 그죠? 그래서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년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안정화 기금에 담아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미동도 없이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동도 안 한 데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 싶다는. 논란 끝에 일단 교육위는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15억 9천여만 원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합의안까지 사실상 파기하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고 일부 도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도교육청의 원칙론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만큼은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돈도 아닌 세금을 갖고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자존심 싸움에 도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한편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합의안을 파기했다며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이 되풀이되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모두 2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의 확진사 수보다 중요한 게 위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의 마지막 보루인 충북대병원의 중환자실 가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해놓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실은 모두 32개. 이 가운데 18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단계가 결코 아닙니다. 충북대병원의 중환자 병실 12개 가운데 11개가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 병상은 마지막 예비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충북대병원은 코로나19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막 산소 공급 장치 이른바 에크모를 비롯해 인공호흡기, 고압산소 치료기 등 관련 치료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내과 등 전문 의료진 다수가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에 대해 지방으로 전원 조치를 내리면서
중환자실 가동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위중증 환자 18명 가운데 11명이 타 지역에서 전원됐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병상은 남아돌지만 중환자 병실이 가득 차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셈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고특격리 중인 3곳의 요양병원에서 위중증 환자의 발생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가격리로 가시거나 하셔야 되지만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라 거기 계시던 데서 그냥 요양 케어받고 계시는 거라 아직은 그분들 중에서는 확진은 아니시면서 아직은 위중증으로 가시는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위중증 환자가 코로나 중환자 병실에 입원하면 장기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환자 병상 부족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을 겪을 경우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이에 대해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질병청을 찾아 항의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숨지기 20여일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며칠 동안 정신 착란 증상과 손발 저림, 오한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2층 주차장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소견서에 백신 이후 보이는 인지 변화에 대한 상급병원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적었지만 질병청은 A씨의 아들의 사망에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건강검진을 해요. 이상이 없었어요. 갑작스레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백신이 영향을 받은 거죠. 질병청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이상 반응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되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포함해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A씨와 같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4-2번과 5번은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상태. 질병청은 지금까지 967건의 이상 반응 사망 의심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평가했지만 단 2건만을 인정했고 중증 사례도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1,200여 건 중 5건이 전부입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보상 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 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에 의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백신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 주말부터 국회와 질병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아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집행부는 본관 건물 철거를 포함해 사업을 재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은 시종 청주시청 본관의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1965년 지어진 시청 본관은 문화재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보존 가치도 적다며 과연 보존이 바람직한지부터 따져보는 데서 사업을 다시 검토하자는 겁니다. 또 옛 연초 제주창을 리모델링의 신청사로 사용하면 사업비를 현재보다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리모델링비가 5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2,800억 가지고 우리 열린 마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자. 본관 건물 존치 논란이 다시 불거진 마당에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본관 존치와 철거가 신청사 건립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다만 신청사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백지화하고 지금에서부터 다시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또한 다시 소모적 논쟁이 아닐까 하는. 또 행감에서는 행안부가 기준만 내세워
신청사 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청 본관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앞선 공공행정시설 일제조사 등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평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청주시는 조속히 시청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겨울에는 동물 보호와 친환경이 패션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페트병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재활용 의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을 시험 확인한 결과 품질과 안전성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UN 총회 연설 당시 입어 화제를 모은 재활용 원단으로 만든 정장. 패션업계에도 친환경 업사이클링 바람이 불면서 페트병과 자투리 원단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재킷 한 벌당 500ml 페트병 75개가량이 재활용됩니다. 페트병 1개를 처분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g인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폴리에스터로 만든 재킷은 한 벌당 4,500g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문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한국소비자원이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든 스포츠 브랜드 재킷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고 표시사항도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햇빛이나 마찰에 의한 색상 변화나 세탁 후 형태 변화에서도 권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5개 제품 다 내세탁성 및 색상 변화는 저희 섬유 제품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였고요. 내구성 중에 인장 강도 또한 5개 제품 전부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데상트 제품이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인열 강도에서 권장 기준에 미흡했습니다. 소비자가 좀 더 환경 지향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원료와 사용된 표시 정보를 제조업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푸마와 데상트 등 2개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 만든 포장재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해 재활용 원료 의류를 환경 표지 인증 의류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에서 처음 발견된 옥천군 청성면 이성산선 내 목각고의 쓰임새가 식품 창고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옥천군과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목각고 발굴 결과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마련했는데요. 구준회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땅속 깊숙이 정교하게 짠 나무곽, 즉 목각고를 설치했습니다. 발굴 결과 곽 외벽 전체에 이례적으로 나뭇잎을 촘촘히 붙이고 그 위에 일정 두께로 점토를 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습기 조절과 내구성 강화가 목적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가로 4.4m, 세로 4.3m의 정사각형입니다. 목각고의 윗부분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잘려나갔지만 남아있는 기둥의 길이로 미뤄 축조 당시 높이는 3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안에서는 각종 동물뼈와 자라 등껍질, 복숭아씨 등 동식물 유체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일종의 식량 창고 내지 냉장고인 셈입니다. 내부 용량이 41,600리터니까 현대의 800리터짜리 양문형 냉장고 52개와 맞먹습니다. 그 저장의 목적이 단순한 음식 식재료로서의 활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재료들을 보관한 것인지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각고 안에서는 철제 날이 달린 나무삽이 온전한 형태로 발굴됐습니다. 식재료를 담았을 고배 등 함께 출토된 각종 그릇 조각으로 미뤄 목각고 제작 시기는 6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서기 486년 신라가 굴산성을 쌓았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목각고가 발견된 이성산성이 굴산성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각고는 추가 발굴을 마치는 대로
보존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목재들을 하나하나 3D 실측 등을 통해서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존 처리를 위해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옥천 이성산성 목각고가 1500년 전 신라인들의 목재 가공 기술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보물 창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도내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9일 제천시 백운면 야산과 22일 단양군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 4마리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 도내 최초로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제천 단양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6마리가 확진됐습니다.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가 100을 넘기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5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 100 이하는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